한주석입니다. 오늘 제가 좀 좋은 종목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LED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OLED 그러면 이제 TV 쪽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폰 쪽의 중소형 쪽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수혜주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담아두시는 거 제가 좀 공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OLED 관련된 종목을 여러 종목을 다들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끝판왕이 핌스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OLED 시장이 왜 좋아지고 그 안에서 핌스라는 종목이 왜 제일 좋은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성장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과거에는 OLED 그러면 좀 따분하죠. TV 쪽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쪽에 성장이 본격화됩니다. 그 이유는 5G 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이 지금 이제 LTE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5G로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시작했고, 뭐 중국과 미국이 지금 뭐 시작하려고 지금 초입기. 걔네들은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기지국이 설치가 되겠죠. 아무튼 5G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 따라서 스마트폰도 5G용, 그러니까 5G하고 LTE하고 다른 것은 고주파를 쓴다는 얘기죠. 3.4GHz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부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휴대폰의 그 부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이게 사실 고성능이 되는 거거든요. 고성능이 돼버리면은 배터리 소모량이 커져요.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아이폰 12 소비자들이 불만이 뭐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느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G하고 OLED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OLED가 배터리 소모량이 좀 낮습니다. 과거에 이제 LTE 같은 경우는 LCD죠. LCD 디스플레이는 좀 배터리 소모량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5G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그 패널들은 모두 OLED를 지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스마트폰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시작했죠. 과거에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 쪽에서도 아이폰 12가 5G 폰으로 나왔고 거기에 최초로 그동안 이제 LCD를 썼다가 이제 OLED를 처음으로 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앞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폰이 이렇게 연평균 41%씩 성장하니 여기에 탑재되는 OLED 쪽 시장의 수요는 그에 비례해서 함께 올라가겠죠.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따라서 OLED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OLED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소재 부품주들이 수혜를 크게 받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은 LTE 폰이 있고 5G 폰으로 이제 양분화가 되게 있죠. 최근에 이제 OLED 쪽 스마트폰 침투율 상승 전망, 이거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OLED 패널을 쓴 스마트폰이 비율이 한 23%, 2018년도에는 한 27%. 이게 삼성 때문에 그렇죠. 삼성이 뭔가 이제 스마트폰의 디자인적 차별화를 위해서 끝에 약간 엣지형, 좀 예쁘게 생긴 그 패널, 그걸 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여기 올라간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5G 폰이 본격화되니까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이런 성장이 나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이폰 쪽에서 처음으로 OLED를 탑재하면서 이쪽 침투율을 증가를 시켰어요. 아이폰이 지금 현재 한 81%, OLED를 81%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100개 중에서 20개는 그냥 LCD를 쓰고 나머지 80개 이상은 그 OLED를 쓴다는 얘기고, 삼성은 아직 53%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지난해 약간 저가형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LCD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부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삼성이 이제 접는 휴대폰 있잖아요. 약간 프리미엄급.
이제 그런 이제 스마트폰 출시를 본격화하면서 침투율이 좀 증가할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은 아직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OLED 사용 그 침투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쪽의 성장 잠재력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OLED의 그 스마트폰 침투율이 앞으로 이제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하겠죠. 여기서 이제 장비주가 있고요. OLED 관련된 장비주가 있고 소재 부품주가 있는데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재, 부품 쪽에 영향을 주겠죠. OLED 하나 생산할 때마다 소재가 침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핌스는 부품주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장 환경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0년도부터 투자를 이제 진행한다, 이제 증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전방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 캐파를 넓히겠죠. 그러면 생산량이 나중에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소재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4분기부터 양산에 좀 착수가 되고 또 하나 3조 3천억 정도를 올해 8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이걸 투자하겠다. 이것은 이제 2024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OLED에 대한 시장 규모 확대가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24년 혹은 2025년도까지는 꾸준한 성장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OLED가 과거엔 좀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LCD 패널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OLED 생산량도 많아지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그 원재료 같은 매입 단가도 싸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LCD하고 별 차이가 안 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LCD를 쓰느니 OLED 조금 돈 써서 OLED를 쓰는 게 디자인적 차별화도 좋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OLED를 탑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LCD는 유리판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으로 어떤 좀 약간 획일화돼 있는데 OLED 같은 경우는 뭐 곡선 좀 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요소 때문에 자동차 쪽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 일단 뭐라고 그러나요? 투입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대중화에 좀 유리하게 됐다. 그럼 우리가 핌스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전방 산업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핌스 자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핌스 잘 모르시죠? 핌스는 얼마 안 됐어요. 회사가 작년인가 아마 이렇게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상장한 지 2년 이내의 기업은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상장했을 때는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상장하기 전에 그 기업에 투자했던 그 분들이 상장을 하니까 그 높은 가격에 이제 매도를 물량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는다는 얘기인데 보호 예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최대 주주 두 명의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물량이 남았는데 그 양반들의 물량은 2023년도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최대 주주 두 명이 있어요. A란 분하고 B란 분인데 공동 대표예요. 근데 지분율 차이가 0.69%예요. 누가 물량을 내놓겠습니까? 그쵸?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대 주주 지위가 달라지니까 물량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OLED 생산 공정 중에서 이제 증착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그러니까 물감을 쉽게 얘기할게요. 물감을 막 끓여요. 그럼 막 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색깔을 입힌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그런 핵심 공정이 있는데 핵심 공정의 OMM, 오픈 메탈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OMM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딱 세 군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핌스고 두 군데는 하나는 풍원이고 하나는 세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비상장 기업입니다. 아무튼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으로 OLED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서 수요가 증가해요. 이건 뭐 하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판넬이 있는데 그걸 꽉 잡아준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뒤틀림 현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불량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쓰다가 자꾸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투입량도 증가한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쪽 시장이 5G로 가면서 OLED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만든 오픈 메탈 마스크는 F 마스크, S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 특허예요. 독점이에요. 얘네밖에 못 만들어요. 오픈 메탈 마스크 중에서 얘네가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독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뭐 OLED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안 만드니까 두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뭐 끝이죠. 아무튼 거래처를 보면 중국 업체들이 많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매출 비중 보시면 이제 중국이죠. 이게 수출 81%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9%고요. 중국에서는 거의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하고는 거의 거래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BOE, CSOT, 비즈녹스, 치안마, LG하고 삼성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단에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공장을 올해 만들었어요. 6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좀 가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인천 공장을 또 지었습니다. 10월 30일 날에 신공장을 지었어요. 지금 아마도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가동은 빠르면 12월 아니면 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핌스가 다른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다 제끼고 이것을 탑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자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자산의 변화가 있는지를 자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자산 분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자산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 향후 실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할게요. 장사 미천이에요. 장사 미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된다면은 그 기업의 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빨간 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기업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의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공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사이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매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공장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공장 사이즈를 어마무시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70%를 들여가지고 대규모 설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청주 공장 그리고 청두 공장 그리고 인천의 신공장 요 두 개가 지금 여기 거의 완공이 지금 돼 있고 지금 가동하려고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규모가요 어느 정도로 커진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2.4배입니다. 2.4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기업은 수주기업이에요. 수주기업 기억해 두세요. 수주기업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물건을 미리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물건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재고 쌓아놓고 물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수주기업은요. 고객사들의 주문에 의해서 그럼 고객사들의 주문이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형태가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의 옵션도 다를 것이고요. 고객의 주문이 들어와야지만 그제서야 원재료를 사다가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장을 2.4배를 키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들이 갑자기 야 우리 공장 한번 키워볼까? 절대 아니죠. 주문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향후에 자기들의 실적 성장을 말로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실마리를 남겨요. 이렇게 대규모 공장을 지으면은 2.4배의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다? 지금보다도 2.4배의 물량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형자산이 벌써 전체 자산의 43%나 커졌습니다. 유형자산이 40% 정도 이상인 기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장하기 초입기에 있는 기업. 우리 돈 벌 준비가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무튼
지금 뭔가 돈 벌려고 지금 장사 비천을 이렇게 막, 예, 이게 굉장히 키워놨습니다. 한번 기대가 좀 되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장을 키우면은 꼭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재무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다가 투자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재무 안정성 불안하고, 그리고 공장 짓자마자 처음부터 막 비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재무 안정성이 불안해져 가지고 결국은 뭐 유상증대라든지 혹은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은 항상 재무 안정성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애들이. 왜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하면은 이제 상장 차입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모두 공장에다 그냥 투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좀 우수해요. 공장에다 투자했는데. 자, 부채 비율이 54%에 불과합니다. 순차입금 비율, 자기 자본은 1%밖에 안 돼요. 돈도 얼마 안 빌렸네요. 그러면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입구도 73%가 남네요. 100%가 넘으니까. 그래서 재무 안정성 우수합니다. 재무제표, 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올해 다음을 위해서는 올해 실적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 기업이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는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았죠. 다만 뭐 때문에 엄청난 고성장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7% 매출 성장.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파이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가 뭐 해킹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반도체 쓰지 마. 반도체가 없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지난해 파이가 스마트폰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의 최대 그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BOE라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데, 이 핌스가 BOE 고객 관계거든요. BOE 실적이 뚝 떨어지니까 얘네 실적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악재는 다 소멸이 됐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기 실적을 볼게요. 지난해 1, 2, 3, 4분기인데 이때 그랬어요. 이때 안 좋아진 게 파이 때문에. 근데 뭐 중국 사람들이 파이 스마트폰 안 쓰면은 뭐 스마트폰 안 쓰겠습니까? 옆에는 뭐 그 샤오미라든지 이런 걸 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실적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반사 이익을 받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또 고객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3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 자, 볼까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33%가 증가했습니다. 깜짝 놀랄 실적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겠죠. 4분기 때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분기가 약간 좀 비수기도 있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고객사의 어떤 뭐 재고 조정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4분기 때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싸게 더 사야죠. 그 말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 올라가는 거 보고 그 원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때 샤오미가 구원 등판했습니다. 5폰이 안 팔리니까 샤오미 폰이 이제 팔리게 된 거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올해 2분기 때 드디어 국내 쪽 매출이 터졌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과 LG가 얘네 제품 잘 안 썼어요. 안 쓴 이유는 그 뒤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무튼 LG 실적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과거 우리가 좀 우려했던 파이의 악재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실적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집계해서 봐야 되겠죠. 결국은 실적은 다 1, 2, 3, 4분기 다 통틀어가지고 한꺼번에 평가를 해야 돼요. 아직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3분기 때는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적으로 보니까 매출액이 52%가 증가했어요. 괜찮죠?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니까 악재에서는 완전히 해소가 됐고, 영업이익은 이제 37%가 증가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기업은 제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게 매출 원가율이 70%가 안 돼요. 보통 제조업들은 통상적으로 80%가 넘는 기업들이 허다한데 얘네들은 70%가 안 돼요. 68%. 이러한 기업일 경우에는 매출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이 훨씬 더 커요. 이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20%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0% 혹은 40%까지 증가해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팍팍 올라가요. 이게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EPS에 영향을 주고 결국 PER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저평가의 국면에 빠져가지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37% 증가한 거에 그쳤어요. 이번에는 매출액은 52%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37%.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아마 다른 쪽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부진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뒷페이지. 공장을 크게 짓는데 공장이 본격적으로 아직 가동이 안 된 상황에서 생산 인력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결국은 이 기업은 인적 자원에 투자한 거고 이 투자를 통해서 향후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될 거예요. 이제 인천 공장. 그렇게 된다면은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겠고 결국은 인건비, 이 비용까지도 상쇄시키면서 이익 성장을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해 실적은 내년을 위한 어떤 성장통, 약간의 비용들도 출회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매출액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싸잡아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실적 성장으로 가게 될 걸로 기대가 좀 됩니다. 일단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근데 인건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것은 뭡니까? 무려 43%나 뽑았어요. 기업들은 함부로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확실히 돈 벌 때만 뽑죠. 돈 벌 거리를 봤기 때문에 이게 뽑은 거죠, 사실. 그렇죠? 좀 정확하게 그러면은 막연하게 뭐 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는 투자 못 하죠.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주가라는 게 내가 사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중간에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은 투자 못 하잖아요. 대충 알고 왠지 좋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사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용기? 아니요. 용기 아니에요.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배짱입니까? 주가 떨어지면 물타기 하는 게 뭘 잘난 거라고. 그게 아니라 결국 이제 지식의 싸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떨어지면 더 사거나 흔들지 않거나 이제 이럴 수 있죠. 이 기업은 장기 성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길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권할 거예요. 그 안에 주가가 흔들릴 때 반드시 이 상황을 아셔야지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핌스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오픈메탈 마스크의 점유율이 절대적입니다.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중국에 이제 A, B, C사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픈메탈 마스크의 A사는 76%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B사는 62%, C사는 86%입니다. 거의 7,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중국에서도 또 우리 국내 업체들도 있는데 왜 핌스 제품을 유독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선호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업을 잘해서? 아니에요. 얘네 제품은요. 제조 공정을 하나, 그러니까 OLED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바이메탈 마스크가 있어요. FMM. 요것을 제조하는 공정이 있는데 공정 하나를 간소화시켜버려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조 경비를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제품을 쓰잖아요. 제조 경비가 낮아져요. 두 번째, 불량률이 낮아져요.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OLED 생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수율이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70%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OLED를 생산할수록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적자는 수율이 안 좋으니까, 불량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경비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불량률도 줄여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얘네가 특허낸 제품. F마스크, S마스크.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오픈 메탈 마스크죠. 이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분위기는 얘네 제품이 오픈 메탈 마스크가 중국 내에서는 OLED 공정의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서 그 OLED 쪽의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의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가요. 중국 OLED 성장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성장할까요? OLED 생산량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고감 볼까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좀 믿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거 그래프 하나씩 다 그린 거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여기 밑에 이제 BOE, CSOT 뭐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 숫자를 다 입력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2020년도 1분기와 내년도 4분기까지 무려 생산 능력이 133%가 증가해요. 전 이걸 못 믿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OLED 쪽에 공장을 왜 2배 이상을 짓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표를 봤더니 다른 그 리서치 그쪽을 봤더니 연평균 2025년도까지 연평균 생산 이 패널 생산량이 55%씩 증가할 것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유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G하고 삼성이 OLED를 만드나 마나 뭐 정부에서는 뭐 관여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중국 정책이에요. 반도체 굴기란 단어 들어보셨죠? OLED 굴기가 있어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공장을 짓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 그 공장을 짓는 건설 자금의 50%를 대줘요.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에 또 30을 또 대줍니다. 총 80%의 자금을 대줘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어차피 눈먼 돈이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걸 투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어차피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다 할 거예요. LCD를 만들었던 업체들이 OLED를 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불편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OLED, 우리가 반도체 쪽은 확실하게 중국하고 좀 이게 격차가 좀 있잖아요. OLED도 격차가 있다고 했는데 2024년도가 되면은 생산량에 있어서 따라잡힌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럼 결국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캐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OLED의 생산량이 앞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핌스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좀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핌스의 고객사입니다. 중국 BOE 여기 노란색으로 마킹한 게 지금 현재 핌스의 고객사예요. BOE, CSOT, 치안마, 비즈녹스. 자, BOE 같은 경우는 지금 OLED 생산 라인이 100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올해 3분기부터 점점 증가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 연말이 되면은 47개가 신규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47개 라인이 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CSOT는 30개 라인이 증가하고, 치안마는 25개, 그 다음에 비즈녹스는 37개. 라인 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생산 라인 하나에 증착 공정이 들어가 있고, 증착 공정의 필수 소모품인 오픈 메탈 마스크가 투입이 되겠죠. 그럼 핌스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오픈 메탈 마스크의 7,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핌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핌스가 또 중국에다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것은 영업용. 얘들 영업하려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그래요. 지금 너무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라인 증설하는 거 속도를 조금 늦추고 수율을 좀 높이자. 지금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기는 편차는 존재할 겁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지금까지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엄청나잖아요. 점유율 7, 80%에다가 엄청난 생산 캐파를 넓히고 있고, 그래서 중국 수혜는 확실시 되는데, 그동안 핌스는 이 매출 규모가 이제 중국에 편중돼 있잖아요. 80%가 중국 매출이고, 우리나라 매출은 뭐 16% 밖에 안 돼 있고 지금 이러잖아요. 아, 여기서도 대응 호재가 터졌습니다. 이게 진짜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였냐면은,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오픈 메탈 마스크, 얘들 어차피 오픈 메탈 마스크가 필요했잖아요. 누구 걸 썼냐면은 그 풍원정밀이라는 회사하고 또 새우라는 회사를 각각 하나씩 옆에 끼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생산에. 그래서 애들이 독점적으로 그동안 오픈 메탈 마스크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OLED를 추격하니까 삼성하고 LG는 과거에는 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소형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세계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대형 패널에서는 LG가 세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수율도 좋고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핌스처럼 그 예를 들어서 좀 제조 경비를 낮추고 수율도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풍원하고 새우를 그냥 독점적으로 얘네들하고만 거래를 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생산 캐파가 이렇게 넓어지고 심지어는 뭐 지금 뭐 가격 경쟁까지 벌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 LG가 예전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야, 독점거래 하지 말자. 독점거래 끊어버렸어요. 자율경쟁. 핌스, 너도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핌스가 여기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풍원하고 새우는 좀 약간 좀 울상이겠죠. 자기 점유율을 뺏기니까. 핌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핌스가 지금 최대 수혜를 또 받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래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일부 물량이 좀 이렇게 배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배당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OLED 생산량 세계 최대잖아요. 두 개 업체가 나눠 먹었던 거를 이제 핌스가 하나 더 들어왔으면은 전체 물량의 최소한 한 20% 이상은 먹지 않을까요? 20%에서 30%까지? 그쵸? 어느 정도가 될까요?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핌스가 공장을 짓는데 제가 앞단에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공장이 있죠. 원래는 한 달에 한 700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니까 거기 또 발맞춰서 얘들도 같이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원하는 물량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도 지금 LG하고 삼성이 러브콜을 보낸 거잖아요. 2.4배의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게 중국에서는 새로운 신공장을 졌습니다. 한 달에 300매. 한국에서는요. 2배. 2배 사이즈로 켰어요. 그러니까 LG하고 삼성에서 엄청난 물량을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앞으로 생산 캐파가 점점 증가하니까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앞단에서 LG하고 삼성이 OLED 투자를 또 한다라고 그랬죠.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OLED 시장이 커지면서 핌스가 이러한 수혜를 갑자기 중국과 한국에서, 중국에서는 원래부터 받고 있었지만, 근데 중국에서 폭발적인 증설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거고, 갑자기 한국에서 수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천 공장을 올해 10월 달에 완공이 됐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겁니다. 자, 업계에서의 전망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예상을 했어요. 매출액이 연평균 54%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평균 100%씩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복리로 매년 2배씩 올라가, 100%씩 올라가니까. 자, 이러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 국내에 몇 개나 있을까요? 탑5 중에 하나입니다. 탑5 중에 하나. 엄청난 고성장이죠. 이 정도는 뭐 2차 전지 성장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은. 야, 대단합니다. 아무튼 EPS를 볼게요. EPS는 결국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EPS가 높아지게 된다면 PER이 낮아지고,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연평균 70%씩 성장합니다. 자, 2021년도 올해 한 요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은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2배 이상 올라가네요, 내년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보면은 2023년도까지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2023년도까지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주가죠, 목표가가 아니라. 자, 이 기업에 지금 보니까 최근 주가 27,750원을 기준으로 해서 PR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PR은 34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앞으로 폭발적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R 34배를 줬으니. 자, 올해 2021년도 실적에 따른 PR은 20입니다. 내년도는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서 PR이 10이 돼요. 그 전 페이지로 갈게요.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70%씩 올라가는 기업에 PR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적정 PR을. 아직은 모르니까 저는 좀 그래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줘요. 아주 싸게. 우리나라 OLED 관련된 종목들의 평균 PR을 갖고 왔습니다. PR 18.
굉장히 싸게 준 겁니다. EPR을 적용했을 때 내년도 실적에 따른 목표가 2022년도 목표 이미 뭐 내년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올해 다 갔으니까 5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사시게 된다면은 1년 안에 80%의 기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목표 PR을 굉장히 저렴하게 낮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절대 겁내지 마세요. 조금 사신 뒤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십시오.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 더 큽니다. 저는 이 종목은 2023년도까지 들고 가실 것을 공부해 드릴게요. 오랫동안 들고 가신 분이 가장 큰 열매를 따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핌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럴 거예요. 지나가다가 종목 하나 툭 던져놓으면은 야, 그거 믿어야 되냐 우리가? 네 말을 믿어야 돼?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몰라. 이러실 분이 있어가지고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뭐 관심이 뭐 있겠습니까? 저보다는 제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좀 궁금하실 텐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힌트 계좌라고 그래가지고 공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경제TV 쪽에서 이제 제시한 모의 투자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 매도했던 종목들이에요. 총 매도 종목이 38개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38개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매도했던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현재 59%고요.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적중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중률이 92%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승 적중률이죠. 플러스에서 매도를 했느냐, 마이너스에서 매도했느냐. 플러스에서 매도한 게 92%의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종목보다 실패한 종목을 미리 말씀드린 게 낫겠죠. KG 모빌리언스 마이너스 9%.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그 전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징금이 나왔어요. 과징금이 8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순이익 성장률을 달성을 못할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저는 불확실이 커지면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주가 떨어진다고 매도는 안 하고요. 있고 또 하나 D&T도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악재로 생각이 돼가지고 사업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됐던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1년 내내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안 올랐던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매도를 기대했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실적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실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3개 종목을 실패하고 나머지는 거의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익률 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PNT가 389%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죠. 신흥에이스 있고 실리콘웍스 이름 바뀌었죠. 다른 걸로 기타 뭐 이런 수익률 순으로 쭉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거는 882%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4, 225.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매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를 이유는 없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목표가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는 건데 아까 핌스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적중률을 다시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이 그 종목을 추천했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신뢰를 좀 드리고자 이 화면까지 좀 부끄럽지만 갖고 왔습니다. 괜찮죠? 핌스가 앞으로 이 안에 이름을 올리겠죠. 아까 기대 수익률 80%라고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가 돼서는 한 여기 노트로닉 정도 수준? 이 정도 한 올라오겠죠. 근데 저는 내년도에 팔 생각은 없고 2023년도 이때까지 들고 가실 것을 공개해 드립니다. 150% 이상의 수익은 나올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